안녕하십니까? 학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저는 남가주 세리토스 엘리트 학원 원장 앤디 리라고 합니다. The Road to Success라는 제목 아래 엘리트 학원에서 주최하는 웨비나 무료 대학 세미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벌써 5번째 주인데요. 오늘은 저와 엘리트 얼바인 뉴포 비치의 소영강 원장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모두들 힘든 시기인데요. 특히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 때문에 더욱 걱정과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코비드-19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엘리트 학부모님들을 위해 이 세미나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요. 부모님들께서는 제 모습과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지만 저는 부모님들을 볼 수 없으므로 혹시 세미나 중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밑에 Q&A를 통해 알려주시면 저희 라스베가스의 제이팝 원장님과 텍사스 플레이노의 저스틴 김 원장님께서 라이브로 바로 질문에 답을 해 주실 것이오니 편하게 질문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은 저희 엘리트 학원 웹사이트나 엘리트 유튜브 채널인 일리프랩이라는 곳에 가시면 편한 시간에 저희 웨비나 세미나의 진행 영상까지 모두 다 보실 수 있으므로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혹시라도 여러분의 질문 중 시간 관계상 답신이 안 된 문의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저희 엘리트 학원 각 브랜치로 연락하시면 원장 혹은 상담가께서 여러분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신을 드릴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Intellectual Curiosity in College Admission, 즉 대학 입학 심사 과정 중 직접 호기심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아젠다는 직접 호기심이 어떻게 대학 입학 심사 과정에 반영이 되고 또한 지금 같은 코비드-19 상황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반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인가를 검증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대답을 찾아봐야 할 질문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 호기심은 무엇인가? 두 번째,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학 지원서를 통해 보여줄 수 있나? 혹은 증명할 수 있나?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학 지원에 도움이 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지적 호기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왜 대학 지원 시 중요한가입니다. 저희가 이 질문에 답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부모님들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 혹은 왜 여러분들을 이 세미나로 오게 만들었나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현 상황 때문에 대학에 못 가면 어떻게 하나, 혹은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 아이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차근차근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선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에 따르면 미국 내 총 대학의 수는 4,000군데가 넘고요. 이 중 2년제 대학은 1,400개 이상이고요. 4년제 대학은 2,800여 개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즉 만약 어떤 학생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나요? 라고 물으면 Yes입니다. 학생이 갈 수 있는 대학은 있다입니다. 어떤 대학은 오히려 대학이 학생을 원하는 대학도 있으니까요. 이처럼 미국 내 대학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대학에 가고 싶나입니다. 그리고 왜 가고 싶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알아가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대학에 가고 싶나요? 좋은 대학의 명예 혹은 명성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또는 아주 특별한 분야에 관심이 있고 또 이를 연구해 보기 위해서, 대학이 재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재미를 위해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너무나 솔직하게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서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이든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야 하고 아니면 적어도 배움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은 4년 더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4년은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대학 지원서를 통해 개인 에세이를 통해 또는 과외 활동, 특별 활동을 통해 학생이 얼마나 많은 지적 호기심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에 오는 목적, 그리고 대학의 사명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적 호기심은 배움을 원하고 이로 인해서 지적으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대학은 왜 당신이 지적 호기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어 할까요? 또 얼마나 지적 호기심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할까요? 왜냐하면 학생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최대한 활용하고 습득할 수 있는지를 대학은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습득한 교육과정을 다시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학이 무엇입니까? 고등학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어려운 교육을 4년 더 배우고 또 지적 성장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대학의 어려운 학업도 문제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수학 능력 및 지적 능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지적 호기심을 대학에 보여줄 수 있나입니다.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이 제출한 대학 지원서에 무엇을 중요하게 대학에서는 확인할까요? 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보통의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위해 무엇을 확인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저희 엘리트도 함께 가입되어 있는 아주 저명한 낙약이라는 곳의 서베이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낙약은 매년 미국 내 거의 모든 대학의 컬리지 어드미션들이 모여 각자의 대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컨퍼런스가 열리는 모임인데요. 매년 제일 중요하게 토의하는 내용이 입학 심사 과정 중 어떤 내용을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이 자료를 알아보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카데믹 프로파일, 즉 학업 프로필이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대학, 즉 90% 이상의 대학이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답을 했고요. 이 점은 별도로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탠더라이즈 테스트 스코어입니다. 즉 SAT, ACT 테스트 성적을 말하는 것이며 70%의 대학이 이것이 대학 합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알려주었고요. 세 번째는 40%의 대학이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personal and family background, 즉 과외활동, 특별활동, 개인 또는 가족의 배경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번째는 20%가 personal statement, 즉 컬리지 에세이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letter of recommendation and demonstrated interest, 즉 20%의 대학이 추천서와 학생의 대학에 대한 관심도가 합격을 결정짓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와 같이 거의 모든 대학이 처음에 두 개의 요소, 즉 학업 프로필, 다시 말해 학교 GPA와 SAT 혹은 ACT 테스트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많은 수준 높은 대학, 즉 적어도 미국 내 50위, 아니 100위 이상의 대학이라도 대학도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대학들은 합격률이 30-40% 미만의 대학들이며, 물론 아카데믹 프로필과 SAT, ACT 성적을 중요하게 고려함과 동시에 다른 요소도 분명히 함께 고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도 많이 지원을 해서 이 요소만을 갖고는 학생을 선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결론은 대학이 대학 지원서를 검토할 때 지적 호기심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원서 구석구석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많은 대학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카데믹 프로파일에 대해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카데믹 프로파일은 바로 GPA와 코스 로드입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카데믹 프로파일은 우선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고등학교를 다녔는지도 한 가지 요소가 되겠지만 자신의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느냐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아카데믹 코스를 많이 들었는지 넌 아카데믹 코스를 많이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카데믹 코र्스를 우리는 흔히 A through G 코र्스라고 하죠. 하지만 A through G 코र्스 중에서도 넌 아카데믹 코र्스가 많이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의 학교가 6교시, 많게는 7교시를 듣는데요. 어떤 학교 학생이 6교시, 즉 한 학년에 6과목을 듣는다고 해봅시다. 6교시 중 그 3과목이 마르칭 밴드, 콘서트 밴드, 콰이어라고 하면 절반이 넌 아카데믹 코र्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학에서는 학생의 코र्스 이름을 확인한 후에는 지적 호기심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가능하면 아카데믹 코र्스를 많이 들어야 하며, 두 번째는 학생이 얼마나 도전적으로 학교의 수업을 들었나입니다. 즉 AP, IB, Honors, 컬리지 레벨의 과목수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학에서는 지적 호기심이 많고 또 대학에서 어려운 공부를 감당할 수 있는 학생에게 합격증을 주고 싶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목을 많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관심 부분에 대한 과목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수학 과목을 알지브라 2만 듣고 안 들었다든가, 사이언스 과목을 듣기는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AP 피직스를 안 들었다면 대학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매년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즉 이 과목 선택을 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의 학업 수준이 향상되는 면이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예를 들면 9학년에 한 개의 언어를 들었고 10학년에는 적어도 한 개 AP 혹은 두 개의 언어 코스를 듣고 11학년은 3, 4개의 AP와 언어를 듣고 12학년은 4, 5개의 AP와 언어 과목을 들었다면 대학에서는 학생의 이 지적 향상뿐 아니라 확실한 지적 호기심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11학년까지 너무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에서는 12학년 성적은 보지 않으므로 나는 이제 12학년에는 AP를 조금 듣고 혹은 뭐 전혀 안 듣고 좀 쉽게 12학년을 보내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 되겠습니다. 물론 12학년 성적을 보지 않는 대학이 있지만 12학년에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이 말은 오히려 대학은 12학년의 모든 것이 매우 중요한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 후에 바로 학생 대학에 가서 고등학교보다 좀 더 어려운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학년 과정도 사실 대학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학생이 12학년에 매우 쉬운 과목만 듣고 또 아주 어려운 너의 좋은 대학을 갈 것이고 나는 대학에서 잘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주장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코र्스 로드는 학생의 호기심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PA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웨이 GPA와 언웨이 GPA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AP나 언어 과목과 같이 어려운 과목을 들었을 때 A를 받으면 4점이 아닌 5점을 받게 돼요. 만점이 5.0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언웨이 GP는 AP나 언어 과목과 같이 어려운 과목을 듣고 A를 받아도 무조건 4점을 주어 만점이 4.0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학생의 웨이, 언웨이 GPA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LL에 연락 주시면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언웨이 혹은 웨이 GPA보다도 학생이 A를 주로 받는 학생인지 B를 주로 받는 학생인지가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학년의 GPA가 중요한가입니다. 물론 9학년부터 12학년의 모든 GPA가 중요하지만 10학년, 11학년의 GPA가 대학에서는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팁은 만약 11학년까지 성적이 좋지 않다면 11학년이 끝난 여름방학 때 AP 혹은 어너스 수업을 듣는다면 이는 11학년의 GPA로 합산할 수가 있어서 GPA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11학년까지 GPA가 좋지 않다면 여름에 온라인 수업을 들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12학년의 과목 수준 또한 모든 대학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12학년 1학기 성적은 사립대학의 경우 입학 심사 과정 시 포함되며, 또한 우리 학생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은 12학년이 모두 끝난 후에 학생이 최종적으로 가겠다고 결정한 대학의 고등학교 4년의 최종 성적표를 요구하는데요. 12학년의 성적이 좋지 않다면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 12학년 과정을 잘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GPA를 통해 대학은 학생의 학업 능력을 보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부모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AP 언어 과목을 듣고 B 그레이드를 받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레귤러 코스를 듣고 A를 받는 것이 좋은지를 묻는데요. 답은 많은 AP 언어를 듣고 OA를 받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the right balance is key. 즉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즉 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AP와 언어 수업을 최대한 많이 듣고 좋은 GPA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학생이 잘하는 부분은 학교에 있는 모든 AP를 들으시고 약한 부분은 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안 좋은 것은 감당하지 못하는 과목을 듣고 BC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목 선정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대학은 학생이 매년 학업적으로 점진적인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점점 어려운 코스를 많이 듣고 좋은 GPA를 갖고 있다면 대학은 결국 학생이 대학에 올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합격증을 보낼 것입니다. 자, 이제 코비드-19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10학년이면 학교에 어떤 그레이드를 주던, 즉 패스, non-패스 혹은 A, B, C, D 그레이드를 주던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도 이번 2020년도 2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을 위해서라도 좋은 GPA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대학 심사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GPA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10학년 학생은 제일 중요한 11학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11학년에는 본인의 학업 능력이 점진적으로 향상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많은 AP, IB, 어너스 과목을 선택하시고 좋은 GPA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본인의 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학생이 지금 11학년이라면 걱정이 많으시겠죠. 그러나 학생 혼자만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어떠한 방식으로 GPA를 주든 최선을 다해서 11학년 2학기에도 좋은 GPA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1학년이 끝난 후 여름방학 때도 AP 언어 클래스를 들으십시오. UC가 승인한 커뮤니티 컬리지 코스도 있고 지금 저희 엘리트에서도 온라인 코스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수업을 듣는다면 11학년에 들은 것으로 인정이 돼서 대학 지원 시 GPA가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그저 시간을 낭비한 학생으로 보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학생으로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지적 호기심이 많은 학생으로 인정이 되어 좋은 대학에서 여러분에게 합격의 영광을 선물할 것입니다. 지금 시간에 해야 할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시 강조드리지만 많이 읽으십시오. 소설책, 신문, 잡지 무슨 책이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 수준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음 학년을 대비하는 것이며 대학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SAT가 아직 끝나지 않은 학생들은 당연히 여름에 SAT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8, 9, 10월, 11월 매번 있는 그 테스트 기간에 SAT와 SAT 서브젝트 테스트, SAT 서브젝트 테스트의 경우 좋은 대학을 갈 학생들은 최소 2과목의 시험을 치러서 대학 합격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AP 테스트를 잘 봐야 하겠습니다. 5월 10일부터 시작되는 AP 테스트는 현재 그 컬리지 보드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코비드-19 때문에 바뀐 모든 AP 테스트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으며 공부할 수 있는 많은 리소스도 올려놓았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스탠더라이즈 테스트 스코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탠더라이즈 테스트입니다. 즉 표준고사라고 말하는데요. SAT, ACT, AP, SAT 서브젝트 테스트입니다. 첫째로 SAT 그리고 ACT 테스트는 거의 모든 대학이 이 성적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대학들이 테스트 옵셔널로 많이들 변경했는데요. 여기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혼동하지 마셔야 할 것이 테스트 블라인드가 아니라 테스트 옵셔널이라는 것입니다. 테스트 블라인드는 입학 심사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이지만 테스트 옵셔널은 좋은 성적을 제출한 학생에게는 분명히 가산점을 주겠다는 뜻이므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은 꼭 제출하시고 아직 SAT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이번 여름에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SAT, ACT 테스트가 중요한 이유는 고등학교의 레벨도 다르고 또 고등학교마다 선생님의 채점 방식도 다르고 같은 과목이라도 어떤 선생님은 쉽게 A를 주고 어떤 선생님은 A를 받기가 어려울 것을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듯이 대학도 이러한 문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표준화된 시험이 있어서 학생의 GPA와 수업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 올 A를 받은 학생이 있다고 할 때 이 학생이 대학에서 생각하는 올 A 학생인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SAT, ACT 테스트 스코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SAT 혹은 ACT 시험은 대학에서 공부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와 수학의 레벨을 확인하는 시험이므로 시험 성적이 좋다면 그것이 바로 대학에 올 준비가 된 학생임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좋은 성적을 제출하는 것은 합격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SAT, ACT, AP, SAT 서브젝트 시험이 학교 GPA보다는 중요하지 않지만 대학 합격에는 반드시 도움이 되므로 테스트 옵셔널이라고 해도 리퀘어먼트이라고 생각하고 꼭 좋은 시험 점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개의 대학에서 코비드-19에 인해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처음은 하버드인데요. 이 대학은 SAT가 아직 리퀘어먼트입니다. 이유는 SAT 시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알지만 좋은 성적을 갖는 학생들의 경우 많은 시험을 치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을 보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은 경우가 많으므로 시험 기회가 줄어든다고 대학 시험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다음은 스탠포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비드-19 사태로 인해도 리퀘어먼트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유는 시험 성적 제출을 2020-2021년 원서 제출 시기, 즉 올해 말까지 SAT, ACT 시험 성적을 제출하기 때문에 만약에 코비드-19 사태가 지속된다면 그 사항이 뭐 다시 나중에 설명을 발표하겠지만 성적을 제출하는 시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리퀘어먼트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은 노스웨스턴인데요. 마찬가지로 리퀘어먼트이며 이유는 시험 기회가 줄어들었지만 대학 지원 때까지는 충분히 시험을 치를 수 있으므로 테스트 옵셔널로 바꾸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UC인데요. UC는 이번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현재 11학년의 경우 temporary suspending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SAT 성적을 완전히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적이 있다면 제출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며 얼마 전 UC 산타바바라의 어드미션 오피서가 웨비나를 통해 발표를 했는데요. UC는 향후 5년 동안은 테스트 옵셔널이 아닌 테스트 리퀘어먼트를 해야 한다고 UC 교수회에서 요구를 했다는 뉴스가 있어서 말씀드리며 왜 이렇게 UC 교수회에서는 테스트 리퀘어먼트를 원하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면 테스트 성적이 절대적인 합격 요소는 아니지만 이미 언급드린 바와 같이 미 전역에 흩어져 있는 고등학생을 표준화된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시험 성적이 모두 없다면 학생을 뽑을 때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수치가 없기 때문에 이 표준화된 수치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입학사정관들은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코넬입니다. 이번에 코넬은 코비드-19으로 인해 테스트 옵셔널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영구히 테스트 옵션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 이유는 코넬은 SAT 혹은 ACT와 같은 테스트의 스코어는 학생이 컬리지 레벨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월에서 11월 사이에 시험을 볼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공부해서 SAT, ACT 시험을 치르시길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이상 세리투스 엘리트의 앤딜이었습니다.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얼바인 뉴포트 비치 엘리트학원의 원장님이신 소영강 선생님에게 다음 차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 저는 엘리트 학원에서 지난 16년간 학생들의 입학 상담을 지도해온 강소영입니다. 앤딜리 지금은 현재 얼바인 뉴포트 비치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앤딜리 선생님에 이어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알아봐야 할 것은요. 퍼스널 프로파일입니다. 퍼스널 프로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외활동, 그리고 대학 에세이, 추천서 등을 통해서 학생의 지적 호기심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대학을 보내본 부모님들이 지금 있으시죠? 그리고 또 형, 오빠, 누나가 대학을 간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그 대학 입학서에는 두 가지에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Common Application, 공통 지원서와 UC Application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Common Application, 그 공통 지원서의 액티비티를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요, 10가지의 액티비티를 적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학생 본인이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열심히 했던 활동 내용부터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 액티비티들이 학생의 지적 호기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활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카데믹 활동과 career oriented, 컴퓨터나 테크놀로지에 관한 활동, speech and debate, foreign exchange or foreign language, 그리고 internship, journalism, publication, research, robotics, 그리고 science와 math에 관한 활동을 했다면 학생 자신이 그 아카데믹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또 UC 애플리케이션, UC 대학 원서에서는요. 6가지 캐리고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또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막 해놓은 이 3가지가 지적 호기심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워드가 언어 있죠. 상 받은 수상 내역. 학생이 공부를 잘 해서 내가 이만큼 상을 받았다는 것을 당연히 나타내야죠. 부모님들께서 상 받은 거 상장 다 킵하고 계세요. 다 갖고 오셔서 우리 아이가 이러한 상장을 받았다고 저희한테 이렇게 자랑을 해주시죠.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아카데믹 어워드를 많이 있을수록 이 학생이 그 학문에 관한 그 과목에 대한 관심과 성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Educational Preparation Program, 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경험이 있거나 그것을 통해서 대학 공부에 대한 더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열망이 생기면 그것도 좋은 프로그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other coursework, UC 어드미션 A to G 코र्스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또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택했는데 적을 난이 없어요. 그럴 때 바로 여기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테크놀로지 클래스나 컴퓨터 시스템 클래스 혹은 이어블 클래스가 이런 곳에 이 란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이 그 세러데이 그 스페니쉬 이머전 클래스를 들었다든지 non 크레딧 코र्스를 들었을 경우에도 여기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과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나타낼 수 있고요. 또 봉사활동, 커뮤니티 서비스, 또 학생이 일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일을 해야 했었나 하는 이유까지도 적어주시면 더 좋겠고요. 또 혹시 페이드 인턴십, 돈을 받고 인턴십을 했다면 그것에 관한 기록도 남겨주시면 대학에서 보고 리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필수 과목 이외에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지 어디를 봐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대학 에세이, 칼리지 에세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학생들을 만나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대학 입학 이제 상담을 와서 너 가고 싶은 학교가 어디니? 그러면 이제 서부 명문대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스탠포드 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학교도 너무 예쁘고 제일 유명하고 입학률도 제일 낮고.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이 에세이 퀘션을 보여줍니다. 이 에세이 퀘션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 에세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래?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못해요. 선생님, 인텔렉츄얼 큐리어시티가 뭐예요? 지적 호기심이 뭐예요? 그걸 어떻게 배움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써야 되죠? 하고 저한테 도리어 질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칼리지 에세이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그 학생이 정말 이 학교에 가서 그 학교의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또한 콜롬비아 이그젬플을 들게요. 콜롬비아 유니버시티는 1917년부터 플리처 그 저널리즘상을 주관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책에 관한 그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 보니까 작년에 읽은 책은 몇 권이니,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과목을 읽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흥미있는 책을 또 따로 읽었는지, 이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또 예일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무엇을 재미있게 배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쓰고요. 또 University of Chicago 같은 경우는요. 또 에세이 퀘션이 every year 바뀝니다. 또 학생들 글 잘 쓰는 거, 글 쓰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은 유시카고 에세이를 참 좋아해요. 이거 도전해 보겠다고 얘기하고 막 드래프트를 만들어요. 재밌죠? 어느 방향으로 틀 수 있어도 자기의 장점을 잘 나타낼 수 있다면, 에세이를 잘 나타낼 수 있다면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대학교에 어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시카고 에세이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하루아침에 쓸 수 있는 에세이가 아니에요. 많은 준비와 또 학생이 깊은 생각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내가 이 학교에 정말 적합한 학생인지 학교 웹사이트와 학교를 비짓하면서 다 연구를 한 다음에 입학 에세이를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UC 애플리케이션 에세이에서도 학구정의, 탐구심에 관한, 아카데믹 인트레스트에 관한 에세이 토픽이 나와요. 학교 안에서 혹은 학교 밖에서 내가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과목에 대해 얼만큼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만큼 많은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습득했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성장과 어떠한 그 마인드셋을 했는지를 또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에서 전공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지금 학생이 흥미있는 그 과목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그래요. 애플리케이션 할 때도 보면 12학년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면 전공은 잘 모르겠어요. 많은 애들이 나 수학 잘하니까 수학과 갈게요. 나 바이올로지 갈게요. 메디컬 스쿨 가야 할 것 같아요. 뭐 얘기를 해요. 근데 하다 보면 정말 어떤 학생들은 그 아카데미 레코드와 그 학과 과목 택했던 것과 그 과외 활동이 그 메이저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있을 때 지금 11학년 학생들은 그 대학 입시 원서 에세이 그 토픽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도 학생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USC 엔지니어링으로 유명한 학교죠. 또 근데 모든 USC뿐만 아니라 유명한 엔지니어링 학과에서 엔지니어링을 왜 공부하고 싶은지에 대한 250자짜리 에세이를 쓰거나 혹은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NAE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14가지 그랜드 챌린지라고 나오는데요. 그 엔지니어들이 우리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14가지 그 챌린지들 중에 지금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챌린지가 뭐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250자 안으로 쓰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공부를 굉장히 그냥 학생이기 때문에 잘했어요. 고등학교 4년 내내 공부를 잘하고 액티비티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했고 부모님이 또 엔지니어세요. 그러니까 또 당연히 엔지니어링으로 메이저를 하고 싶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엔지니어에 관련된 그런 액티비티를 했은 적이, 그 과외 활동을 한 적이 있느냐. 어떤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어디 관심이 있느냐. 잘 모르면 이것도 또 리서치하고 공부하고 시간과 공을 많이 들여야지 쓸 수 있는 스테이먼입니다. 결국 대학은 이러한 에세이를 통해서 이 학생이 정말 준비된 학생인지, 학구적인 그런 탐구심이 있는, 배우려는 욕망이 있는 학생인지, 그 앰비션이 있는 학생인지, 열정을 가진 어떠한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준비된 학생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왜 오고 싶은지, 이 많은 대학, 명문대학만 해도 100개가 넘죠? 유명한 대학들. 그 대학들, 이 많은 대학들 중에 왜 굳이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은지 학교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또 추천서가 있겠죠? 추천서를 통해서 지적 탐구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UC는 레커멘데이션 추천서 레터가 없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UC 버클리가 독자적으로 한 10%의 학생들에게 인비테이션 온리 추천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가끔 이제 원서를 읽다가 보면
입학사정관들이 좀 질문이 있거나 더 알기를 원하는 학생의 사정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학생의 이메일을 통해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추천서를 보내라고. 그러면 학생은 또 선생님이나 뭐 추천서 써주실 분들과 의논을 한 다음에 1월 15일까지 추천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에서는 그렇죠. 명문 사립대학에서는 이 추천서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왜 그럴까요? 명문 사립학에서 원하는 학생들은 준비된 인재를 원하기 때문이죠. 학구적인 성취, 학업적인 성취도가 얼마나 큰 학생인지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가 있는 학생인지, 또 지적 가능성이 있는 학생인지, 글 쓰는 능력, 글쓰기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또 보기 원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성실한 학생인지 보기 원합니다. 결국 추천서란 이 선생님들의 그 관점에서 이 학생을 본 거예요. 남이 보는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 다른 모든 부분의 그 애플리케이션은 내가 쓰는 거잖아요. 내가 한 엑스트라 과외 활동도 쓰고 에세이도 내 자신을 어필을 해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레커멘데이션 레터는 추천서는 남이 나를 평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문 대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웨비나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총체적 입학 심사란 그 개인의 학업과 개인의 프로필, 그리고 과외 활동, 그리고 학생이 좋아하는 과목, 혹시 관심 있는 전공 과목, 그리고 대학 에세이, 추천서를 통해서 정말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적합한 학생인지, 내가 이 학생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차곡차곡 둘러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UC 산타바바라 그 입학 사정관이 진행한 저도 웨비나를 봤었는데요. 그분이 그러세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리뷰를 하면서 누구를 떨어뜨릴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합격시킬까, 합격시켜야 할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애플리케이션 구석구석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서를 쓰실 때 자기 학생의 대학 가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러이러한 영역에 인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어필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많은 학생들이 지금 집에서 앉아있죠. 나가지도 못하고 좀 이렇게 막 너무 놀랐어요. 지금 한 5, 6주째 저희가 스테이홈 오러로 집에 있는데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학생이기 때문에 좋은 학생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아카데믹한 포텐셜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까 앤디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잘 할 수 있는 좋은 클래스를 택하는 겁니다. 기본적이고 쉬운 클래스를 택해서 A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적으로 어려운 클래스를 택하면서 도전적인 과목을 들으면서 또 내가 흥미있는 과목을 계속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욕심이 많아서 AP 4개, 5개, 11학년 때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봅니다. 10학년 때 성적이 다 A가 나왔으면 오케이, you could handle it. 그러고 다 택하게 해요. 하지만 9학년 때부터 B 한두 개 보이고 10학년 때 뭐 A반, B반 이렇게 나온 학생이 11학년 때 6개 AP 과목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과목으로 추려서 제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사이드 노트로요. 가끔가다 점수를 잘 못 받는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된 거니? 물어보면 아유, 우리 선생님 잘 못 가르쳐요. 난 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또 선생님 난 정말 이 과목이 싫어요. 난 정말 과학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학 전공할 것도 아닌데 이거 왜 들어야 해요? 또 컴플레인하는 학생들도 가끔 만나고요. 또 학생들한테 엑스트라 그 과외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더니 또 많은 과외 활동으로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는 학생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자기의 프라이어리티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려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요건 조금 슬픈 얘기인데 또 학생들이 다양하죠. 배우는 그 속도도 다르고 습득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공부는 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변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 관리를 하셔야 돼요. 대학에서는 준비된 학생을 원하는 거죠. 물론 대학교 생활 재밌게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대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이죠. 하이어 에듀케이션이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의미 교육이지만 대학교부터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대학에 가서 이 대학이 나를 합격시켜주면 가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내가 사회와 이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현재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전공 과목이 없거나 좋아하는 그 아카데믹이 아직 없다면 리서치를 해보세요. 부모님께서도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가장 학생을 잘 아시잖아요. 이 학생이 가진 성격, 재능, 포텐셜 이런 거는 사실 부모님이 제일 잘 아세요. 그러니까 서로 의논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떤 거를 이렇게 트라이 해볼지 의논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학과 성적이 떨어지면 대학에서는 거기에 빅 퀘스천 마크를 놓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은 빨리 도움을 받으시고요. 가까운 엘리트 학원에 연락을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적 관심을 갖고 성장하라. 그리고 내 안의 호기심을 탐구하고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지금 시간이 지금부터 이제 에브리바디 캘리포니아에서 아무도 아마 고등학교 2학기 가지 않죠? 이제 끝났죠? 이제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많은 이 시간 동안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독서. 아까도 앤디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책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는 독서를 해야죠.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못 읽었던 내가 흥미있던 그 잡지책이든지 소설책이든지 만화책이든지 일단 읽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그 대학 입학 원서의 서플리먼트 퀘스천 중에 작년에 너가 읽은 책이 몇 권이고 그 내용이 무엇이니 콜롬비아나 이런 USC나 이런 데 나와요. 내가 책을 한 권도 읽은 게 없다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 생각도 깊어지고 또 글쓰기도 잘 되죠. 결국 독서를 함으로써 내 자신이 준비된 학생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관심 있는 그런 분야의 과목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또 GPA가 걱정되는 학생들은 또 엘리트 오픈스쿨을 통해서 율리 브랜드 러닝 AP 코스를 들어서 또 GPA를 이번 여름방학 때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시간이 있으면 이제 9학년, 10학년 학생들 경우에는 뭐 새로운 거를 배워보는 거,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다 부모님이랑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음식 하시는 게 아니라 또 부엌에서 도와드리면서 쿠킹에 대해 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코딩이나 웹사이트 디자인에 도전을 해보든지 또 집에 있는 기타나 피아노 한번 누나가 치던 거 연습해서 또 한번 도전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요즘에 학생들이 제가 아는 학생 하나가 지금 어머니 재봉틀로 마스크를 만들고 있대요. 집에서 친구들이랑 유튜브 보면서 같이 웹사이트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서머 프로그램이 지금 캔슬됐습니다. 많은 실망을 가진 학생들이 있는데요. 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온라인으로 혹시 할 수 있는 리서치 프로그램이나 인턴십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슨 대회나 이런 컴피티션에 참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많지는 않겠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온라인으로 컴피티션 할 수 있는 그런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뭐 에세이 컴피티션이라든지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또 저희 CFGL에서 컴피티션 할 수 있으니까 저희 엘리트 웹사이트 보시고 참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 학생들이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 이렇게 그 줌이나 구글 미트로 서로를 만나서 이제 얘기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또 클럽 미팅을 그렇게 하는 학생들을 제가 봤어요. 아,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서 새로운 클럽을 만들다든지 새로운 오르게네이션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좀 샤이하고 그 내성적인 학생이라면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흥미로운 분야의 블로그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디지털 다이어리를 킵하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 지금 이렇게 모든 게 스탑됐다고 그 이렇게 처지지 말고 실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take ownership을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리서치해 보시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지적 호기심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나타내는 그 얼마큼 열심히 공부하겠다. 대학에 가서 그 인텔렉츄얼 큐리오시티를 지적 호기심을 여러 군데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데몬스트레이트 해야 되는지 학교 내신 성적 그리고 표준 시험인 SAT, ACT 그 다음에 개인 프로필을 통해서 내 과외 활동과 에세이와 추천서를 통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학생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면 일단 책을 읽는 게 중요하죠. 독서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요. 또 그 독서를 통해서 지금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또 알고 싶은 학생들은 뭐 전염병이든지 바이올로지 생물학에 대한 책을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보통 자기가 궁금했던 분야 읽을 수 있는 거죠. 또 새로운 스킬을 배울 수 있고 온라인이나 커뮤니티 칼리지 클래스나 또 웹사이트나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할 수 있는 거는 많아요. 그렇죠? 다음에는 제가 상담했던 학생들 중에 이제 인상적인 케이스를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케이스 스터디 넘버 원, 그 이 학생은 무용을 좋아하는 평범한 중산층 학생이었어요. 8학년 때부터 수학 성적이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9학년 때 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9학년 1학기 때 성적이 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의논을 해요. 학생은 무용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무용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무용을 이제 일주일에 이틀만 가고 3일은 수학 공부를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수학 공부에 매진하게 됩니다. 계속 1년 동안 꾸준하게 공부하는데 이 학생이 처음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학생이 갖고 다니는 노트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왜 틀리고 자꾸 틀리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서. 그러면서 자기의 실력을, 기본 수학 실력을 쌓아나기 시작해요. 11학년이 됐어요. 11학년 때 지난 알gebra 클래스 선생님의 TA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프리캘큘러스 그 선행 학습을 해요. 그쵸? 더 잘하기 위해서, GPA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11학년 때 이 학생이 이제 대박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학이 막 C였어요. 8학년, 9학년 때 수학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근데 11학년 때 SAT 매스 레벨 2에서 이제 만점을 받게 돼요. 굉장한 이제 그 서프라이즈였죠. 그리고 AP 캘큘러스 AB 시험도 만점이 나오게 돼요. 이 학생이 나는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었어라는 그 관념, 그 자존심이 낮았던 학생이 이제는 수학을 통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한 수학에 내가 정말 재미있는 과목이구나. 점점 더 호기심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11학년 여름에는 수학학원에서 그 엘레멘터리 학생들 가리키는 이제 교사로 활동하게 되고요. 같은 썸머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AP 스태티스틱을 이제 수강하게 됩니다. 이 학생이 이제 정말 어렵고 부담스러웠고 못했던 수학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한 거죠. 더 나아가 와우, 내가 수학을 전공해야 되겠다라는 결심까지 쓰게 된 거예요. 이 학생의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모든 것들이 이제 한쪽으로 이제 포인트를 하는 거고 있죠. 학생이 얼마나 이게 그 수학
어려운 거를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극복을 했고 그 극복한 거에서 끝나지 않고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는지 애플리케이션 곳곳에 스며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 학생의 GPA는 한 4.2 정도 되었었고요. SAT 1480점만 나왔었고요. 그리고 5 AP 스코어가 있었어요. UC 샌디에고, UC 산타바바라, UC 얼반, UC 데이비스 다 합격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UC 산타바바라 통계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 무용 사실 그리고 무용도 그 9학년 때만 주였어요. 10학년 때부터는 무용과 수학을 공부를 같이 병행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정말 똑똑하고 학구적인 학생이었어요. 공부에 대한 열정과 욕심이 상당히 많은 학생이었죠. 근데 이제 가족이 이제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고 9학년 2학기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학생이 와서 자기는 정말 명문대학 가고 싶어. 이 학생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근데 영어가 딸리는 거예요. 영어를 캐치업하고 공부에 대한 걸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됐어요. 그 특별 활동을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언어적인 특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특별 활동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에 능통했던 거죠. 그리고 영어도. 그러니까 4개국어를 한 학생이었어요. 여러분 태탁 아시죠? 이 태탁에서 생물이나 과학에 관한 그 프로그램을 중국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고요. 한국 학교 세러데이 그 토요일에 한국 학교 가서 그 애들한테 그 엘레멘트 애들한테 한국말 가르치는 그 2시간씩 봉사활동을 또 했고요. 또 일본어는 이 학생이 일본어를 어떻게 배웠나 했더니 거의 독학 수준으로 배웠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만화 영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일본어를 습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정기적으로 리뷰를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이 학생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11학년 끝나고 SAT 끝나고 이제 썸머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좀 좋은 대학 가서 썸머 프로그램을 하자. 그래서 여러 군데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썼던 적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 학생은 아마 AP 잉글리시 first semester에 B가 나만 B 플러스가 나는 A 마이너스 하고 하나만 빼놓고는 다 스트레이트 A였었고요. SAT 성적 1570점 나왔었고요. AP는 아마 14개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학생이랑 이 학교에서 2명 더 이 정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내셔널 AP 스칼러 어워드를 받았던 학생입니다. 그리고 또 옵셔널이지만 이 학생은 서브젝트 테스트로 랭귀지를 다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른 많은 아카데믹 과목을 택하기 위해서 그 외국어를 안 했죠. 그 서브젝트 테스트를 보면서 외국어를 이제 웨이브를 한 거죠. 그래서 서브젝트 테스트를 차이니스랑 코리안에서 만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제페니스는 770점을 받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서브젝트 테스트 매트랑 바이올로지도 또 만점을 받게 됩니다. 모든 UC 캠퍼스에 합격을 했고요. 현재는 MIT에서 바이오 엔지니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썸머 제가 넘버 9 8주 썸머 프로그램에 합격하고 참여했다는 게 MIT 썸머 프로그램이었어요. 갔다 오고 나더니 자기는 MIT Early Action 어플라이 해야 되겠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SA와 그 애플리케이션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이 학생의 그 공부에 대한 욕심, 자기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액티비티를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특기를 특별 활동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아주 영리하게 했던 학생입니다. 결국은 학생이 속한 교육 환경과 그 생활 환경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는지 대학에서는 그것을 봅니다. 지적 호기심을 길러야 된다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해야 될지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좋은 학생이 되는 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리자면요. 좋은 습관을 길러야 돼요. 공부하는 습관.
기록하는 습관, 정리정돈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또 시간 관리 습관, 이런 습관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한다면 대학교에서 이런 학생은 정말 웰컴하는 거죠. 또 내가 미래에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걸 상상하고 그렇게 행동해 보는 것도 하나의 그 모티베이션의 팩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과 자원을 잘 활용하여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여 나의 지적 호기심을 대학교 원서에 나타낼 수 있는지 잘 연구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엘리트 학원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앞으로 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소개시켜 드리면요. 현재 저희가 Virtual DT를 하고 있고요. 또 썸머 온라인 SAT 프로그램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온라인 AP 코र्스 for credit, 그 일리 프리미어 튜터링, 카운셀링, 그리고 CFGL 컴피티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을 원하시면 가까운 엘리트 학원에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살고 있어요.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저도 굉장히 놀라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같이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학생으로서 하나의 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또 지금 각 학생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가까운 엘리트 학원을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